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면 좋을지, 아니면 무엇이 최선인지 명쾌한 답을 알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과서에 나온 큰 바위의 얼굴을 읽으면서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아리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묻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깊이가 제각각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나름대로 그들 모두의 수준에 맞게 좋은 상담사가 있어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하고 수준이 좀 높다 그럴까 격이 높은 사람들하고는 이 차원이 틀립니다. 높은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의 궁금증을 보면 그건 전혀 무시하고 해야 할 일이 아닌 것도 그 사람들은 궁금한 거고, 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사람들의 궁금증은 도무지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뭐 인간이 거기서 거기라고 대체로 하여튼 뭔가 석연치 않은 것만은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기업 회사 관계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빚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때 그 빚을 빨리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빚을 질 필요가 있으면 30% 이내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빚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는 부채도 자산이라면서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은, 부채가 자산이라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일 뿐 그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다고 납득을 해가지고 많은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예.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았다고 나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는 IMF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사는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회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도 아마 다 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나름대로 수준이 낮은 문제든 또 높은 문제든 무엇이 정답일지 아리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 관계자도 생각하고 배운 거죠. 왜? 부채도 자산이라는 걸 배운 것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새로워서 알아듣지 못하고 듣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수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그 뜻을 저절로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이야기가 점점 더 재미있어져서 진리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또 주의 깊게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 수준이 더 낮으면 눈에 보이듯이 빤히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높은 얘기,
수준 높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없다가 돼버려요. 없다가. 그래서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문제도 문제 같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문제라고 하면서,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일 것 없는 문제를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게 아리송한 이유는 사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마음과 현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식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과 지식과 그 다음에 자기의 심정과 이런 걸 곁들여서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음이 행동하는 영혼과 생각하며 만족하는 자의식,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마음, 또 하나는 마음 중에서도 행동하는 영혼과 생각하며 만족하는 자의식이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송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직접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전부 다 자의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며 마음 먹는 그 마음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거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하고 영혼하고, 특히 영혼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식이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영혼이 작용을 해야 현실로 실현이 되니까,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아리송일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영혼이 하지 않고 자의식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이미 아는 것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 여러분들이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과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아구가 안 맞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말이 매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속해서 자꾸 들으면 사실 별것 아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정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학도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하는 인간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이 말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5가지 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그리고 혀로 맛을 느끼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요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요 안에서만 과학을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과학이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넘어가 버리면 파동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대부분 다 그런데 단 하나, 과학 중에서도 양자물리학만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양자물리학은 우리 마음이 현실에 끼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이라고, 맨 처음엔 양자 물리학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을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때는 그런 학과가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현실에 끼치는 것,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처음 시조는 보어나 아니면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파장과 현실 세계를 과학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렵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고, 또 신비스럽게 신기한 것은 눈앞의 현실이 우리 마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어쩌면 이 지구를 움직여야 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자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거를 크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코딱지만 해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는 내 거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좋은 내 걸 버리고 서양의 쓰레기 같은 걸 받아들여서 좋다고 사용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또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술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제품은 정말 좋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실 세계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이 현실 세계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 아리송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은 영원히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하는 것은 오히려 되질 않고 걱정이나 하고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채도 자산이라고 믿었던 대기업 관계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왜냐면 욕심에 자산도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 깐에는 자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은 그렇지, 말은. 그래가지고 빚을 잔뜩 졌는데 거기다가 IMF 마저 가요. 아마 쫄딱 망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좋은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은 보이지 않고 왜곡되어서 나중에 크나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건 욕심이 빠지면 사로잡힙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괜히 그걸 막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그리고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본인은 믿어요. 그 현실하고는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부채도 자산이라고 믿고 있으면 온갖 빚을 다 지면서, 그걸 빚을 지고 있으면 그다 남의 거죠, 그거.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른다기보다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현실의 작용을. 우리 마음이 현실을 움직이는 인생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현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인생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실 누구나 능동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능동력의 삶이 아니라 수동력에 의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능동력입니다. 결국 능동력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예.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괜히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디 조금 아프면은 그걸 괜히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죽을 병인가요? 안 죽을 병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건 무시하고 가면 내버려두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또 하나는 끌어들이는 기운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기억하고 있는 세계는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한국말이니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또 이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또 냄새도 여러분들이 맡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이렇게 소화가 잘안 돼서 방귀락도 낄라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냄새가 나니까. 그럴 땐 자기 혼자만 맡고 다른 사람은 안 나게 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는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있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 냄새를 끌어온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나도 여러분들이 직접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직접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보지 말아야지 하면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눈을 감으면 끊어지지만 계속해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나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끌어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끌어왔는데도 뚜껑을 닫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안 들으려면 나한테 집중을 하면 잠깐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 소리는 들리는 소리예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끌어당기는 속 안에 또 여러분들이 끌어온 것 안에 이걸 전부 다 차곡차곡 여러분들 안에다가 쌓아놓게 됩니다. 마음 안에다가. 그리고 바로 그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은 전부 다 과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모르는 이유는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의 첫 번째 실패의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뻗어나가는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밀어내거나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의식작용이 없어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움직여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내가 팔 움직이는 거, 이거를 자의식이 먼저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자의식이 근데 대부분 하면은 영혼은 필요한 게 아니면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려야지 하는데 지금 안 내리잖아요, 내가.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리는 이유는 영혼이 안 내린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올릴 때는 영혼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에너지하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한 몸으로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또 하고 어지럽고 어렵고 막 복잡한 것 같고 그래요.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든 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었으면 복잡하면 못 만들어요. 단순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단순한데 작용은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개씩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자석도 봐요. 한 자석 안에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자르면 또 N극, 또 S극.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원래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직접 세상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세상을 보고
듣고 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의식은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이 있는 현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오는 힘을 통해 세상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듣기 싫어온 그 시끄러운 공사판 소리를 들어야 하며 또 옆 사람이 낀 방귀 냄새도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 그 현실을 직접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있는 현실을 직접 느낄 수는 있습니다. 또 용할 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이렇게 과거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자의식은 현실을 못 봅니다. 지금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또 현실을 느껴요. 그래서 무사는 보이지 않는 화살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탁 막아요. 뭐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영혼이 한 거예요.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리송하고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지만 있는 현실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움직여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건 지금 자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어디 가서 무슨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잠을 자면은 영혼이면 일어나요. 근데 자의식은 그냥 계속 자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움직이는 교육을 빨리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돼 있는 사람은 인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바로 영혼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막 늑장 피우는 사람한테 갑자기 대포락 하나 옆에 떨어지면 얼른 도망갑니다. 그건 영혼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의식은 힘들어해요. 안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영혼은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영혼과 자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리송할 수 있는 것은 자의식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마음 또한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현실에 필요한 것은 영혼이 그 대상을 끌어오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이걸 꼭 가져야지, 난 이걸 꼭 가져야 된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혼이 그것을 끌어옵니다. 끌어오지만 자의식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의식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면은 그 욕심은 현실을 외면하고 억지를 부려서 오히려 현실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이번에 꼭 해야지 해서 막 자기 안에 빠져들어가서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그렇게 되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멀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못 느끼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전에 다 될 것 같아, 이제 곧 하면 돼, 성취하기 전에 가능성을 보고 미리 기뻐하거나 만족을 하면은 끝났다 하고 만족하면은, 끝났다가 만족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만족하면은 영혼은 그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려 성취 직전에 실패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하기 전에 미리 기쁜 마음으로 다 된 것 같이 옆 사람한테 자랑을 하거나 말하는 것을 천기누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고스톱을 치는데 아주 패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을 따가지고 옆 사람한테 괜히 이제 미안한 거예요.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옆 사람이 막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으냐고, 막 돈을 다 긁어 모은다고.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인생이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세옹지마라고 해서 세옹지마를 가르쳐주고, 그때 그 세옹지마를 말한 것은 자의식이 한 것 같아요, 영혼이 한 것 같아요? 그 영혼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부터 깨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내내 잃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괜히 그것도 영혼이 또 미안해가지고 세옹지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는 무슨 대옹지마처럼 하더니 그 뒤로부터 세옹지마로다가 전락을 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묘한 거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현실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밝혀내야 할 세계가 바로 이 현실이라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이나 종교를 믿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보이는 물체를 보고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은 곧 있는 입자만을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있는 입자만을 감지하지 입자가 아니면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입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아지면 그때는 파동으로 변합니다. 예. 있을 때는 입자인데 그럼 물체죠. 근데 이것이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파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고 알던 인간은 그 파동의 작용을 신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일 때는 저건 사람이고 동물이고 물건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더 작아져가지고 파동으로 변해버리면 우리는 몰라요, 저게 뭔지. 있다는 것조차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신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현실을 알면 그때 신의 작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신의 작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과 현실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 겁니다. 예. 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삼태극이라고 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부채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삼태극은 태극이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우주의 근본 세계가 3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예요. 또 하나는 공간,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온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세계를 삼태극이라고 해요. 현실과 우리 마음이 같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세계가 공간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현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나 현실에서 물건이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에요, 이게. 이 점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옛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명당이라고 하는 승려가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명당의 스승이 서산대사였는데, 서산대사가 맨 처음에는 일본이 쳐들어올 테니까 쳐들어오기 10년 전에 10만 대군을 키우라고 왕한테 그렇게 상소를 했는데도 우리나라의 또 이상한 비극은 지도자라고 하는 겉에 나타난 지도자가 전부 다 낄낄한 인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이 똑똑했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대군을 양성하라 그러면 양성했어야지. 결국은 양성도 안 하고 도망다녔어요,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왕이 도망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도망가면 그거 없는 거예요. 졌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졌다도 아니고 어디 저기 평안도로 도망갔다가 다 끝났다가 거슬러 벗어나서.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다 못 외워요. 난 머리가 나빠서. 서산대사한테 무슨 명칭을 줬어요. 무슨 총사령관이라고. 아직도 승려가 그게 받을 계급이야, 그게. 무슨 3군 총사령관이라고 이름이 얼마나 긴지 몰라. 아마 서산대사도 그거 외우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서산대사의 제자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 사명당을 죽이려고
쇳덩어리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불을 탁탁 떼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아침에 이제 당연히 죽었으려니 생각하고, 이제 통닭 부위가 됐으려니 생각하고서 문을 탁 열으니까 서산대 사이에 그저 사명당 얼굴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뭐 중이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니네가 우리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불알 2마리를 내놔라. 그래서 불알 2마리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것이 그겁니다. 온도입니다. 온도. 우리의 마음이 온도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알고 있는 자의식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본인이 무슨 생각 꿍꿍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맞지 않는 자의식을 기준으로 하여서 계획하고 일을 벌리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틀려요. 때문에 모든 판단과 기준은 항상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현실과 마음 중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만족하면 현실은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도 아주 애매모호하면서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옹지마처럼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의식이 만족하면 영혼은 그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방심을 하면 영혼은 또 그 방심의 대상을 현실에 끌어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물건을 아무렇게 취급하고 도둑을 방심하면은 반드시 도둑이 들어와서 있는 것을 다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불나는 것, 화재 이런 것을 방심하면,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면 꼭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소공 잘하는 사람이 보험회사를 어디 다니는 모양이다. 저걸 보험 들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보험을 드는 것은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돈은 여러분들이 써도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벌써 방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접근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을 방심하면은 그 현실은 여러분들한테 가혹하게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지위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미연에 방지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어야지, 권력만 있다고 해서 못 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는 끝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탄핵을 당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누군가 부하가 여러분들을 독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곤도 마코토라고 하는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고. 그것은 마음이 병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병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뭐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게 또 남자가 그러면 턱걸 먹기 싫은데 여자가 그러면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여자를 얻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결혼 생활이 피곤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에서 홀딱 벗고 일단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새 옷을 갈아입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생활인지 몰라요. 물론 본인네 집에서는 건강생활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깨끗한 생활이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옷이 많이 입어서 낡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도 빨아대가지고 세탁기 안에서 낡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 병원도 자주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찍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마음이 병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마음은 곧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내버려두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맨땅요법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실천하면은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교양서적처럼 들리겠지만 항상 현실에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고맙게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과 현실은 같은 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현실이 그대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너무 먹질 못해가지고 얼굴을 툭 건드리면 뭐가 뚝 떨어진대요. 그런 데 있으면서도 항상 오늘 하루를 살기를 고맙다고 생각한 사람은 끝내는 그 사람 탈출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심해지면 그러면 이제 어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목매에 달아서 죽든지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있는 현실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 고맙게 생각하는 거 들으면 여러분들은 철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차 탈 땐 차가 소중한 거고 다 소중한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서서히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내 말 믿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은 곧 그것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상태라 그럽니다. 이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나는 이 마이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이렇게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걸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이러면 마이크가 찢어져서 찢어진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분도 나쁘겠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감사한 마음이 이것과 나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가지려면은 이 전 세계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면은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에 대한 감사 상태를 갖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현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현실은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현실을 느끼는 것은 바로 영혼이며 영혼이 현실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을 다 고맙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현실이 다 여러분들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불만이 현실에 나타나서 이것도 다 못마땅하고 저것도 다 못마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질 게 없어요. 가질 게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게 바로 거지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인생이 신세가 거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는 현실을 타박하면 현실은 그 사람을 밀쳐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감사 상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 세상은 고마운 겁니다. 걷는 땅도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주어진 일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큰 일을 할 것이며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일을 소박하게 받아들이세요. 좋다 나쁘다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푼돈도 소중하게 그리고 푼돈도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또 가야 할 미래가 분명한 사람은,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분명한 사람은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사는 사람은 가야 할 미래가 아득히 먼 여행처럼 힘들고 고달픈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희망하는 삶을 마음에 정하면 인생은 정한 대로 그렇게 명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저 사람이 저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하든 말고는 자기가 먼저 정하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정하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내 찔찔 울면서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건드리지 못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강해져야 돼요. 여기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강아지 있는데도 떳떳하게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개가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를 무서워해 보세요. 그럼 개가 딸려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정한 대로 그렇게 명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 모든 일에 영향받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정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능동력으로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스스로 정해야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사람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아리송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정한 대로 꿋꿋하게 살면은 현실은 정한 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곧 현실이며 또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의 현실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대로 행복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도락이라고 합니다. 도는 길도자고 락은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훌륭한 으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